안녕하세요. 저의 사연은 옆집 미모의 유부녀와 만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40대 남자입니다. 이혼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가끔 여자를 소개해주긴 하는데 짝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썸 타는 상대는 있었지만 몇 번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니 상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 재혼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술 한잔 마시고 여자가 그리울 때 연락해서 만나는 40대 유부녀입니다. 그녀가 유부녀이긴 하지만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서 약속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가 가끔씩 오기 때문에 그날만 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같은 전원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알고 지낸 건 1년 전입니다. 제가 시행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곳 전원마을을 개발하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자금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급여도 못 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획처럼 분양이 잘 됐다면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반절 넘게 미분양이 되다 보니 구멍난 자금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에 남은 사람은 대표의 친척인 경리와 대표 그리고 저까지 3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의리 때문에 회사에 남아있던 건 아니고 경리 직원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시행을 시작하면서 입사한 경리 직원은 출근한 지 3일 만에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회식하는 날 그녀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제가 흑기사를 자처하며 대신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건 아니고 그때가 이혼 후 많이 힘들어서 매일 술에 빠져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회식날도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마셔댔고 흑기사도 술 마실 생각으로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 하다 보니 그날은 정말 많이 술을 마시고 제대로 걷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술 취하면 음주 노래방이 필수라서 그날도 혼자 근처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경리 직원이 언제 따라왔는지 자기도 노래 부르고 싶다며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어도 허우대는 멀쩡해서 간혹 저를 모르는 여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경리 직원도 아직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생긴 남자가 술까지 대신 마셔주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방까지 따라왔을 거라는 걸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었고 제가 손을 내밀면 그녀는 분명히 잡을 것입니다. 저는 무심한 듯 술 취한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저의 카리스마에 푹 빠져서 제가 입을 맞추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저의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직원들 모르게 그녀와 1년 넘게 만나왔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다른 직원들이 사표를 던질 때도 저는 회사가 아닌 그녀 옆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은 해결되지 못했고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까지 몰려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사기로 고소당할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업자들 채권을 인수하고 모든 개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자기를 믿고 끝까지 남아줘서 고맙다며 주택 한 채를 잔금까지 납입한 걸로 만들어 저에게 분양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남고 싶어서 남은 건 아니었지만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리 직원의 입김으로 대표이사가 저에게 분양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경리 직원과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만나고 나면 저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또 최선을 다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할 마음은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점점 거리를 두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분양받았던 집은 사업자의 빠른 진행으로 1년 전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집을 팔려고 했지만 이혼하고 남은 건 멀쩡한 허우대뿐이라 저에게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전원주택의 외부 구조가 입구는 다른데 뒷마당은 두 집이 나누어 사용하는 형태여서 가끔 옆집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였습니다. 옆집 부부는 저와 나이는 비슷한데 결혼한 딸이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이다 보니 주말만 되면 사위와 딸이 놀러와 뒷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했고 그 덕분에 옆집 사람들과 가끔 술자리를 했습니다.
몇 개월을 보내면서 남편과는 형님 동생으로 지냈고 아내분과도 가끔 음식을 많이 했다며 가져다 줄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옆집 여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뚱뚱하고 볼품없는 남편과는 다르게 너무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으로 가끔씩 그녀를 생각하며 혼자 만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기업에 다니던 옆집 남편이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 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고기 먹으러 나오라 하여 양주 한 병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에는 남편은 없고 사돈 식구들만 잔뜩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는 걸 알고는 그 자리가 더 불편해져서 양주 몇 잔 마시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떠들썩하던 소리가 사라지고 30분 정도 지나서 옆집 여자가 뒷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서 제가 먹지도 않고 비싼 양주만 주고 간 것 같다며 고기와 채소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식구들끼리 더 먹으라고 했는데 그녀는 내일 사돈댁에 행사가 있어서 식구들이 전부 가고 혼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일단 들어오라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고 며칠 동안 쓸쓸했는데 사돈 식구들이 와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혼자 남으니 더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분 전환하라며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한 잔 더 하자며 아끼던 꼬냑을 꺼내왔습니다. 괜찮다던 그녀는 꼬냑을 보고는 예전에 좋아했던 술이라며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단둘이 술을 마신 게 처음이라 어색했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편해졌고 그녀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옆집 사람이 아닌 남자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첫사랑이냐고 물어보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술과 분위기에 취해 그녀는 예전 추억들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저와 한마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저를 추억 속의 사람으로 바라보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는 남편은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고 옆집 남자인 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일을 잘했는지 해외 주재원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됐고 그녀는 저와 좋은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못하는 것도 그녀가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녀와 만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재혼을 한 뒤에도 그녀를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